어머님, 여기 이런 걸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그렇게 그날 저는 손주 돌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초등학교만 나온 무식한 할머니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무식해도 사람 마음은 압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가 저보고 격이 안 맞는다며 손주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했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 잠시만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날이 기억나네요. 마당에서 고추를 뒤집고 있었어요. 9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손주 돌잔치를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기뻤죠. 떡을 해가겠다고 찹쌀이랑 팥은 준비해뒀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텔에서 하는데 자리가 빠듯해요. 장모님 쪽 하객이 많아서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자리가 빠듯하면 구석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손주 얼굴이나 보게요. 그런데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이번엔 그냥 마음만 보내세요. 친정 쪽 손님들이 다 교수님이고 판사님들이라 제가 오면 불편할 거래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불편하다고요? 누가 불편하다는 걸까요? 제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아들 목소리가 너무 난처해 보여서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고추가 바구니에서 우수수 쏟아졌죠.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시골 할멈이 호텔 돌잔치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아들 손을 잡고 혼냈겠죠?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그따위로 말하냐고요. 근데 당신은 안 계시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제가 무식해도 평생 사람 대접하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80 넘도록 모시면서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어요. 동네 초상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밥을 했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엄마였나 싶더라고요. 그날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결심했어요. 그래도 손주돌인데 할미가 떡 한 시루는 해야지. 호텔 입구에라도 갖다 놓고 와야지.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덕식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 새벽에 웬일이냐고요. 손주 돌이라 떡을 빻아야 한다고 했더니 축하한다면서 찹쌀을 받아줬어요. 찹쌀을 씻고 불리고 빻는 동안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며느리 말에 휘둘려서 그러는 거겠죠. 남자들은 원래 눈치가 없으니까요. 방앗간 맷돌이 쿵쿵 울릴 때마다 제 가슴도 같이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루에 떡을 쪄냈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찰떡에 팥고물을 고루고루 묻혀서 중얼거렸죠. 우리 손주야. 할미가 너 위에 떡을 지었어. 내 엄마 아빠는 할미가 부끄럽대. 근데 할미는 말이야. 너만큼은 할미를 안 부끄러워했으면 좋겠구나. 떡을 다 쪄내고 나니 오전 10시. 하얀 보자기로 떡시루를 정성껏 싸서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 저 창밖으로 논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논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봄엔 모내기하고 여름엔 김 메고
가을엔 추수하고. 그렇게 벌어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요. 대학만 나오면 사람 대접받는다더니 정작 낳아준 엄마는 사람 대접도 못 받네요. 옆자리 아줌마가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손주 돌잔치라고 했더니 축하한다면서 떡도 직접 하셨다며 귀한 떡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목이 맸습니다. 귀하긴요. 초대도 못 받은 할멈인데요.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제가 왜 이러나 싶었죠. 제 손주 보러 가는데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입구부터 번쩍번쩍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긴 했어도 깔끔한 옷에 하얀 보자기에 싼 떡시루를 든 할멈. 주변 사람들은 다 양복의 드레스 차림이더군요. 아, 순간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생각이 스쳤죠. 그때 저쪽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하이힐.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한 듯 곱게 말려져 있었죠.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왔냐는 표정이었죠.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잖냐는 눈빛이었고요. 떡 좀 갖다 주려고 왔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주변 눈치를 보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 이런데 떡을 가져오면 어떡해요? 오늘 손님들이 다 교수님들이고 판사님들인데 분위기가 격식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 옷이 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격이 없다는 거냐? 며느리가 말을 못하더군요. 입술만 파르르 떨면서요. 저는 떡시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 사람 마음도 그렇게 쉽게 처리되면 좋겠네. 뒤돌아서 걸어 나왔어요. 호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시원했어요.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켰으니까요. 호텔을 나와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는 게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어쩌겠어요. 남의 집 잔치에 민폐 끼칠 순 없잖아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봉투. 집에 돌아와서 장롱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 남편이 남긴 큰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평소엔 쳐다도 안 봤는데 그날따라 궁금하더라고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등기 서류가 나왔습니다. 분당구 아파트. 명의자 박순자.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둔 집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죠. 순자야, 언젠가 자식이 체면 때문에 널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집은 내 이름으로 해두자. 내가 기댈 곳은 있어야 하니까.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 보니 남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바로 아들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생각을 고쳐먹고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한 달 후 분당 집이 팔렸어요. 시세보다 좀 낮게 금매로 내놨더니 일주일 만에 계약됐죠.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끊겼어요.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 판 돈에서 반을 아들 통장에 넣어줬어요. 전세금으로 쓰라고요. 문자 하나 보냈죠. 전세금이다.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학벌은 없어도 이 나이에 자식 도와주네. 답장은 없었어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그 돈으로 양평 시내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순잔의 손맛, 간판도 달고 냉장고도 사고 진열대도 만들었죠. 제가 직접 담근 김치, 깻잎지, 고추장, 된장,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매일 아침 만드는 밑반찬들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손님이 없었어요. 뭐 시골이라 반찬을 얼마나 사다 먹겠느냐 했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김치 맛 좀 봐. 진짜 옛날 맛이야.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은 걸로 만든대. 멸치볶음이 진짜 예술이야. 애들이 밥 한 공기 뚝딱 먹어.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 둘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주말에는 서울에서 펜션 가는 사람들도 들르기 시작했죠. 여기 반찬 좀 사갈게요. 펜션에서 먹게요. 김치랑 멸치볶음도요. 아, 된장도 싸주세요. 계산대 앞에 서서 돈을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돈이야. 내 손으로 벌어서 내 통장에 들어가는 돈.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번 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온 젊은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엄마 손맛이 그립다고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김치 한 통, 된장 한 통, 멸치볶음을 사면서 그 여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장님, 우리 엄마도 이런 맛이었다면서요. 저는 덤으로 깻잎지 한 봉지를 더 싸줬습니다. 가져가라고요. 엄마 생각날 때 드시라고요. 그 여자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찾는 건 격이 아니라 정이구나. 비싼 호텔 음식이 아니라 엄마 손맛 한 숟가락이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 가게가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주말이면 손님이 줄을 서고 평일에도 단골들이 꾸준히 찾아왔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자 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순잔의 손맛? 응, 펜션 주인이 여기 김치 꼭 사가래. 두 여자가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담소를 나누더군요. 김치 2통, 멸치볶음, 장아찌를 골랐어요. 계산하면서 한 여자가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분당에 사시는 며느리 있으세요? 순간 손이 멈칫했어요. 왜요? 아, 제 친구 시어머니가 양평에서 반찬 가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해서요.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맞다. 사장님 박순자님 맞으시죠? 여기 지역 신문에 나왔네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양평의 숨은 맛집, 70대 할머니의 손맛. 기사였어요. 전에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와, 대박. 혜진이 시어머니였네. 혜진아, 너 이거 알아? 한 여자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혜진아, 나 수진이야. 너 시어머니 양평에서 가게 하시는 거 알아? 알아.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야, 나 지금 양평 왔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여기 대박이야. 손님 엄청 많아. 신문에도 났더라. 그래. 너희 시어머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네. 왜 자랑 안 해? 아, 혹시 시어머니랑 아직도 사이 안 좋아? 돌잔치 때 그 일 때문에? 수진이라는 여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통화를 이어갔어요. 남은 여자가 미안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계산을 했어요. 사장님, 송구합니다. 친구가 좀 털털해서요. 괜찮아요. 계산을 해주고 봉투를 건넸는데 밖에서 아직도 며느리 친구가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진짜 시어머니가 집 하신 거야? 헐, 대박. 너 완전 곤란했겠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멀어졌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친구가 가게에서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뒤 또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니 가게 잘 되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이번에도 답장 안 했어요. 그러다 일주일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엄마, 가게 잘 되시는 거 들었어요. 그래.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손주 데리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 돌 이후로 한 번도 못 본 손주. 근데 제가 대답한 건 이거였어요. 바빠서 요즘 주문이 많아. 엄마, 너희가 편할 때 올 게 아니라 내가 부를 때 와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지나자 가게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잘 됐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도 모자랐죠. 마당에서 깨를 털고 있는데 옆집 순이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요새 장사 잘 된다며? 얼굴이 파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없네 그려. 주문이 너무 많아서. 혼자는 이제 힘들어. 라고 했더니 순이가 그러더군요. 그럼 우리 좀 써라. 어차피 집에 있어도 심심한데.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할머니 5명이 제 집에 모였습니다. 순이, 덕자, 영숙, 분이 다들 일은 전우였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돈은 제대로 줘야 된다. 당연하다고 했죠. 수익금 공평하게 나누자고요.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고요. 그렇게 양평 할매들의 손맛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각자 잘하는 게 달랐어요. 순이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일품이었고 덕자는 멸치볶음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영숙이는 장아찌를, 분이는 나물을 잘했죠. 일주일 만에 생산량이 3배로 늘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사에서 또 취재를 왔어요. 70대 할머니들 협동조합으로 제2의 인생, 고령화 시대, 시니어 사업가들의 반란. 기사가 나가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더군요. 신문 봤대요. 협동조합까지 만드셨냐면서. 그냥 늙은이들끼리 심심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작년에 칠순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잖아요. 이번 생신만큼은 호텔에서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친정엄마도 오시고 친구들한테도 인사도 시켜드리고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신문 나온 시어머니 자랑하고 싶은 거죠. 허허허.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낸 돈은 잘 받았냐? 전세금으로 보냈잖아.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학벌은 없어도 이 나이에 사업해서 자식 도와주네. 신기하지 않냐? 며느리가 말을 못하더군요. 예전엔 나보고 격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격이 생긴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다고 변명하려 하더라고요. 됐다고 했죠. 생일 잔치는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다음 달 15일이래요. 강남에 있는 호텔이래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근데 안 가. 바빠서. 며느리가 당황하더군요. 왜냐고 정성껏 준비하려고 한대요. 저는 마당을 보면서 말했어요. 작년 칠순 때 니네가 챙겨줬었냐? 나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정신없어서 그랬다나요? 그래, 정신없었지. 격 없는 시어머니 생각할 정신이 어디 있었겠냐? 지금 신문 나왔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친정엄마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사업가라고 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며느리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이번에도 나는 여기서 할머니들이랑 소박하게 할 거다. 마당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며느리가 제발 이번 한 번만 오라고 빌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체면보다 자유가 비싸더라. 너한테 배웠잖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날이에요. 마당에 평상을 펴고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순자야 생일 축하한다. 우리가 해온 음식들 좀 봐라. 이게 진짜 잔치다. 김치찌개, 파전, 두부김치, 막걸리가 상 가득 차려졌어요.
덕자가 막걸리 잔을 들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너 덕분에 돈도 벌고 심심하지도 않고 좋아. 고마워. 제가 더 고맙다고 했죠. 순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나저나 며느리는 화났겠다. 화나든 말든 내 생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뭐.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맞아. 우리 순자 완전히 달라졌어. 돌떡한 시루로 인생 바뀐 거야. 저는 막걸리 잔을 들고 하늘을 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요. 저녁 해가 지면서 마당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생신 축하한다고 송금했으니 확인하래요. 확인해 보니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용돈이래요. 피식 웃었습니다. 답장 안 했어요. 며칠 후 협동조합 할머니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주문이 너무 많아서 온라인 쇼핑몰 하나 만들까? 사람들도 더 뽑고. 분이도 거들었죠. 서울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도 왔대. 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우리 이거 제대로 키워보자. 70 넘은 할머니들 눈이 모두 빛났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장부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돌떡한 시루를 들고 호텔 앞에 섰던 그날. 며느리가 저보고 격이 없다고 했던 그날. 그날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내가 나를 대접하게 되더라고요. 격은 학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공책을 꺼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창밖으로 양평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할머니들 챙기고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한테 격 없다는 소리 듣고 손주 돌잔치도 못 갔던 할머니가 집 한 채로 인생을 뒤집고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더라고요. 70이 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금자 씨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친절한 금자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